안녕하세요. 이제 이상심리 강의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시리즈, 제가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파트입니다. 성격장애. 우리 성격장애 친구들 이제 앞으로 만나보게 될 텐데요. 이제 각각 회기당 하나씩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이 하위 영역을 하나씩 만나본다라는 건 그만큼 내용도 많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시험에 꼭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안에서 되게 재밌는, 또 우리 주변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또 다 모여 있어요. 우리 또 그 친구들을 또 만나야 되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A군 성격장애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성격장애는 다른 장애와는 다르게, 일상에서, 이제, 이 다른 장애들은 이제 스스로가 현저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격장애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본인은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너희들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괴로워하는 그런 장애 중에 하나가 성격 장애입니다. 예, 누군가가 또 떠오르죠?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불러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성격 장애는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발전해서 성인기에 꽃을 피우죠. 이제 성인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굳어져서 성격으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부적응적인 양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를 이제 성격 장애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A군에 대해서, A군에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눠지는데 우리가 조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조금 성격 장애가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개념에서 A군, B군, C군으로 어떻게 나눠졌는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장애의 의의와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 장애는 인지, 정동, 대인관계 기능, 충동 조절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지 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기, 본인, 타인, 그리고 사건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정동은 어떤 거냐? 정서적인 반응, 그리고 정서적인 반응의 범위, 강도, 불안정성, 이런 거, 정서의 적절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정서의 문제, 근데 이것이 강도, 그리고 범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성격 장애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고요. 대인관계에는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역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성격 장애의 분류,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격 장애는 아동기 때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일찍이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성격적, 인격적 특성이 굳어지는 18세 이후에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진단이 내려질 수 없어요. 의심은 되지만 이것이 확정하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사실은 18세 이전 청소년, 더 이른 청소년기에도 이런 성격 장애적인 특징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 아동 청소년기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잡아주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 이후에는 아예 고착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치료가 좀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이죠. 부적응적인 성격 특성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 부분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성격적인 특징은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인생의 질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성격 장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 장애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통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지 기반이 없어요. 이런 지지 기반이 없다라는 것도 이 성격 장애를 갖게 되는 문제이고요. 또 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더욱더 악화가 되죠. 내 상황,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더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남성에게 많이 발생된다. 우리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 있었죠. 품행장애가 지속되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발생된다. 자, 처음에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지속되면 품행장애, 품행장애가 지속되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간다라는 그 틀을 여러분 꼭 머릿속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극성, 의존성, 경계선, 회피성 성격장애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우리 성격장애의 분류. 그래서 이제 A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할 건데요. 이 A군은 왜 A군이냐? 이것을 분류하는 그 특징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A군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껴요, 이들은. 그리고 기이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기이한, 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성격장애 종류가 무엇인지 여러분 별표 5개. 정말 후하게 준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종류는 편집성 성격장애. 자,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조현성. 옛날에는 분열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조현성. 자, 조현형 성격장애. 여러분 이거 헷갈리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문제 내기도 너무너무 쉽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헷갈려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요. 조현성은 그러한 성향을 띈다. 성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현형은 그런 유형이야. 아예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아예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강력하고 더 문제의 심각도가 높겠어요. 그렇죠? 단정 지은 거예요. 확정 지은 거예요. 조현성보다 조현형의 성격장애가 조금 더 괴이하고 더 사회적인 고립, 이런 부분들이 더 강력하다. 더 강력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조현형이다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서 이 설명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편집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편집성 성격장애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자, 가장 특징적인 것은 타인에 대한 불신이 커요. 믿지 못해요. 의심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적응할 수밖에 없죠. 친밀한 대인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과도한 적대감으로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분쟁하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냉담하고 공격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냉담, 공격적.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공기관에 가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굉장히 많이 신고하고
아무튼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많이 넣는 분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불평, 불만, 그리고 피해 의식, 피해 사고가 굉장해요. 왜 나는 안 해줘? 왜 나한테만 이래? 나는 없어.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찾아다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불평, 불만을 거기다가 막 쏟아내죠. 그래서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자꾸 민원 많이 오시고 그러는 분들 있으면 조금 한번 이 부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이제 혼자서 그래서 일을 처리하죠. 그리고 타인을 내가 막 조정하려고 드는 그런 지배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공격성 심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적개심도 심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사람들은 나한테 너무 피해의식, 피해사고가 강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있고요. 공포증, 강박장애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지 이 편집적인 부분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문제의 증상들이 일어나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기에는 과민성, 공상, 망상,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기도 해요.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어떨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리느냐, 이 기준에 이제 속할 때에 우리가 편집성 성격 장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은 이렇거든요. 이들은 근거 없이 자신을 해하거나 속이려 한다라고 사람들을 의심해요.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태도들도 의심해요. 잘해줘도 잘해줘도 난리야, 뭐 이런 거죠. 의심이 항상 있어요. 뭘 해줘도 요구를 해서 들어주는 것도 의심해요. 그래서 맞춰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나의 정보가 악용될 것이라는 공포로 대화하기를 꺼려해요. 자기만의 편집증적인 사고로 인해서 그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죠. 사건 속에 숨겨진 위협, 자신의 비하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고 있어요. 모욕, 무례, 경멸을 용서하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피해받으면 몇 배로 갚아주게 되죠.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착각하고 곧 반격하죠.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배우자, 파트너에 대한 정절을 반복적으로 의심해요. 우리 앞에서도 이 편집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있죠. 그 편집성 강박. 네. 계속 의심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의처증, 의부증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죠. 자, 원인. 이런 사람들 왜 생겼냐라고 하면 이제 각 이론에서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신 분석적 입장에서는 동성애적 욕구에 대한 불만을 제거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발생되었다. 동성애적 욕구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지적 입장에서는 이들의 사고가 굉장히 왜곡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기본적인 신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사고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악의적이고 기만적이야 라는 아예 틀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악의적, 기만적이야 라는 사고의 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공격하려고 해 하는 그런 계속 의심을 품고 있어요.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긴장하고 경계해야만 해. 그래야지 나한테 피해가 없어.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선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방어해야 돼. 약간 이런 계속 방어 태세. 긴장 경계를 하게 되고 긴장 경계. 그래서 방어 태세를 갖게 돼요. 이런 태도 때문에 편집성 성격장애가 생겨난다.
이런 사고로 인해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신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들은 사람들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관계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미 시작 자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를 쌓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또 장애입니다. 어쨌든 간 치료의 시작은 라포 형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의심으로 인해서 치료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솔직성과 개방적인 자세로 이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형성돼도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치료적인 효과, 삶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목표는 문제, 갈등 원인이 자신한테 있다라는 것을 좀 지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이 치료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너를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해 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인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또 그런 성격 장애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조현성 성격 장애. 자, 요거 중요해요. 조현성. 조현형보다는 조금 더 낮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어떠한 특징을 보이냐?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대인관계를 깊이 합니다. 자, 사회적인 관계. 그래서 관계 형성에 관심이 없어요. 대인관계 형성 관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소통의 능력의 장애로 사회에 또 부적응하죠. 그러니까 더욱더 기피하게 되고 더욱 나가지 않고 더욱더 고립되어지는 그러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타인에 대한 무관심. 사람들이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도 굉장히 소수인 거죠. 또 이들의 특징은 온순하고요. 내성적이에요. 전반적으로 무관심해요. 칭찬을 해도 비난을 해도 무관심이에요. 대인관계가 그러니까 결국 없다라고 부르면 돼요. 혼자, 고립, 이것이 조금 특징적인 내용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활동에 아무래도 능숙하겠고요. 이들은 좀 내성적이고 소심하기 때문에 좀 우울증을 내재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스트레스의 망상장애, 조현병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뭔가 전반적인 느낌이 에너지가 없는 다운된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좀 직관적인 부분도 좀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현성은 조금 다운된, 혼자 고립된, 소외된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단 기준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조현성 성격장애다라고 보는데요. 친밀한 관계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활동해요. 그리고 성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경험은 별로 없어요. 아예 관심도 없기도 하죠. 그래서 혼자 생활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가족 이외에 친밀한 친구도 없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즐거움을 취하려 하지 않아요. 뭔가 전반적으로 무미건조, 혼자, 계속적으로 그렇죠? 무관심, 그리고 냉담, 단조로운 정동의 표현, 뭔가 로봇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원인과 치료에 있어서 이분들은 자 정신분석적 입장에 있어서는 편집성 성격장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신뢰의 결여, 사람과의 신뢰의 결여로 인해서 기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지적인 입장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자기 개념에 의해서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사고가 특성을 초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냐, 정서 치료보다는 과제, 행동적인 부분들, 과제를 제시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조금 더 자발적인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들은 치료에 응하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은
혼자 있는 거, 혼자 활동하는 거, 사람들과 관계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에게 있어도 관계 형성하는 것이 또 치료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또 강요하면 안 되고요. 의사소통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또 목표가 될 수 있어요.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 활동하고, 대인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연형입니다. 이번에는 조현형. 앞에 거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비교하실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 명칭은 조현병을 유발하기 쉬운 그런 성격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스키조타이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조현형 성격장애는 조현병과 유발하기 아주 쉬운 그 근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조현형, 조현적인 유형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격장애다 해서 조현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들의 특징은 분열성 또는 회피성 성격장애가 더욱더 악화가 된 거예요. 앞에는 분열성, 회피적 성격장애가 악화가 됐을 때 분열형으로 된다. 자, 이들은 사회적인 고립, 타인과의 단절, 왜냐하면 분열성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플러스 더해서 아예 기이한 생각, 행동들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조금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술적인 사고, 망상, 피해의식, 착각, 이인증이 특징입니다. 소통하고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논리적인 사고의 전개가 어렵고요. 일시적인 정신병적 사고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조현병 진단에 맞지 않아야 되는 것도 특징이고요. 정서적으로 무감동, 둔화적인 부분도 보이게 됩니다. 자, 진단 기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조현형 성격장애라고 하는데, 조현병과 어떻게 다른지 또 이렇게 여러분 차이를 또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또 좋겠어요. 관계망상과 유사한 사고를 갖고 있고요. 규범에 맞지 않은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지각, 뭔가 괴이한,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은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것들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 거예요. 막 그 상황에 맞지 않은 그런 태도들, 생각들. 그리고 의심이나 편집증적인 사고도 있어요. 그리고 부적절하게 제한되어 있는 정동, 감정, 정서, 무감동, 둔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속하는 거겠죠. 자, 기이하거나 엉뚱한 행동이나 외모를 보이게 됩니다. 되게 특이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뭔가 지나가다가 이제 한번 슉 보게 될 정도의 그런 특이한 모습들,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도 관계적인 망상이 있기 때문에 가족 외에 친밀한 친구가 없는 것도 또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현병과 좀 비교할 때 조현병은 와해된 언어, 망상, 환각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보다는 조금 지각,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괴이한, 좀 특이한, 이상한 요 정도의 모습을 좀 보이는, 그래서 조현병보다는 좀 더 약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그렇지만 조현성보다는 조금 더 이상한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인과 치료에 있어서 조현병과 가장 유사한 장애예요. 그렇지만 조현병은 아니다. 조현병의 생물학적 요인들이 발견은 되지만 조현병은 아니다. 그거 비슷한 생물학적인 부분들이 있고, 유전적이고 가족력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치료에 있어서는 심리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면서 또 지지적인 치료가 굉장히 적합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또 그런 좀 고립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그래서 지지를 통해서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거절감이나 이런 소외감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지적인 치료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 또한 이들의 그런 행동적인 부분에 기이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다룰 수 있는 인지행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정신증 그리고 또 우울이나 불안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신경적인 부분들의 이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할 때 좀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A군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A군 성격장애에 대해서 좀 그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A군 성격장애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종류의 그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과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좀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조현성과 조현형은 조금 그 부분을 좀 섞어서 시험에 좀 나오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학습이 종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